차명 계좌가 유리하다는 유혹의 말 들어보셨나요? 괜찮겠지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잠깐씩 써본 적 있으시죠? 세금도 절감해주고 압류도 벗어나고 금융거래까지 없애주는 데다 자금 세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대 10년치 세금 폭탄에 형사고발, 징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를 쓰는 순간 국세청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 좀 잠깐 써도 된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거나 거래처가 이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했는데 명의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차명계좌 거래가 된 겁니다. 놀라셨나요? 차명계좌는 거창한 범죄자나 체벌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인데 뭐 어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차명계좌가 왜 그렇게 쉽게 쓰이게 되는지, 그걸 국세청이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계좌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차명계좌란 통장 주인 이름이 나랑 다른 계좌를 말합니다. 돈의 주인은 난데 계좌 이름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직원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냥 본인 걸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다른 이름을 써가면서 거래를 하는지 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안 좋아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이나 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계좌를 쓰는 경우, 거래 편하다고 직원 계좌로 돈을 받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모임이나 공동 경비를 친구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모두 차명 계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무심코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 나는 탈루할 생각도 없었고 금액도 적은데다 통장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게 범죄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거지만 세법과 금융실명제의 관점에서는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의 주인이 따로 있고 통장 명의가 다르면 그 순간부턴 차명계좌로 간주되는 거죠. 특히 사업과 관련된 돈이 그 계좌로 들어왔다면 국세청은 그 입금액 전부를 매출 수익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산세,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법과 세금 계산 방식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차명계좌를 쓰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가 대응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가족 명의 계좌로 사업 매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10억 원 정도였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세금이 5억 원 정도였을 건데요. 그런데 미신고로 걸리면서 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로 적발돼서 신고 불성 시 가산세 40%까지 물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금만 8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희 도움으로 좀 줄이기는 했지만 매출액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국세청에서 차명계좌는 고의 탈루로 보기 때문에 잘못 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된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함이 있을 텐데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쓴 건데요. 신용이 안 돼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못 만들었어요. 계좌가 압류돼서 잠깐 쓴 건데요. 네, 모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세법과 금융실명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를 먼저 봅니다. 실제 돈의 주인이 따로 있고 계좌 명의가 다르면 그 순간부터는 차명 계좌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가족끼리 계좌 쓰는 건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여러 경로로 잡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제보입니다. 국세청에는 차명 계좌 제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일정 조건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일명
새파랗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10개, 20개는 물론 50개, 70개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봤고요. 거래처나 주변 지인, 심지어 가족이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제보뿐만이 아닌 금융거래 자료를 보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탈세 혐의가 의심될 때 국세청은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통장 명의와 실제 자금 흐름을 비교해서 매출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 즉 차명 계좌가 바로 드러납니다. 현금 입금이 작거나 거래 패턴이 사업 매출과 유사하면 바로 의심 목록에 뜨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모든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내역과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매출은 1억 원인데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타인 명의 계좌에 수억 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즉시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이런 패턴이 발견되면 그 업종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촘촘하게 보고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거미줄 같은 감시망에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차명계좌 사용에 있어서 국세청의 눈을 피할 방법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은행은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보관하고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출금 패턴만 봐도 사업거래인지 개인거래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아버지 계좌는 큰 돈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지만 대학생 자녀 계좌에 갑자기 몇억 원이 입금된다면 국세청은 이 돈 어디서 온 거지? 하고 바로 들여다봅니다. 그럼 돈이 적게 쪼개서 넣으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도 다 걸립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타인 명의 계좌는 연결고리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가족, 직원, 지인 명의 계좌라도 거래 주기와 금액, 상대방을 보면 실제 누구인지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월급이 자녀 계좌로 매달 입금이 되겠죠. 그런데 월급 외에도 매달 몇백만 원씩 같은 거래처에서 계속 입금이 된다면 사업 매출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빼돌린 걸로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 전산망은 신고된 매출과 금융거래를 보며 감시를 하는데요. 만약 미용실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해둔 상태로 샴푸, 미용기기 판매 같은 부업 매출이 있는 경우에 고객들 모르게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면 이런 누적 패턴을 보고도 개인 거래가 아닌 사업 매출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명 계좌가 국세청에 발견되면 이때부터는 비상입니다. 국세청은 차명 거래 내역을 확보한 뒤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한 사람 모두에게 해명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명 계좌로 들어온 돈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만 과세하지만 계좌 명의자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매출이 사장님 몫인데 직원이나 가족 계좌로 받았다면 그 매출액은 사장님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 명의자의 계좌에서 생활비나 개인 소비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부분은 증여나 기타 소득으로 보고 통장 명의자에게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의를 대신 쓴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내주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안 빌려주고 안 쓰는 게 현명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이 서면 확인 단계에서 5년치 입출금 내역, 거래 사유, 그리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때 기한을요,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재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면 제출 후에 국세청에서는 받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매출 누락이나 증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여기서 절차가 종료되기도 하지만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 신고를 해오라고 하거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과 가산세 액수가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 규모가 크거나 고의 탄로성이 높다 또는 서면 확인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되는데요. 이때는 사업 관련 모든 국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후에 포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이면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검찰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발이 되면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째로 세금 부과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미신고 세금 전액을 부과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최대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는데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미신고 매출이 5억 원이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은 3억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원래 세금 약 5억 원에 가산세가 붙어서 8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고의 탈루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치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0년간 매출 누락이 20억 원이었다면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서 15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형사처벌인데요.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 또는 수억 원대 벌금까지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7억 원대 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한 자영업자가 세금 5억 원과 벌금 3억 원을 한 번에 부과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고발이 되면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가게 되고요.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처벌 외에도 한 번 적발되면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고 사업하는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금융 신용도도 크게 떨어져서 계좌 개설, 대출, 보증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고요. 가족 지인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윗솔에 연락 주세요. 적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대표님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세금을 다 알고 사업하다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윗솔의 체크 포인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력과 다양한 업종의 대표님들과 함께 단연간 인증 획득을 취득한 윗솔만이 가진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기업의 동반자로서 윗솔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한 차명계좌는 잠깐의 편의를 줄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엄청난 세금 폭탄과 형사처벌 뿐입니다.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 망하는 지름길인 셈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사업은 반드시 내 이름, 내 계좌로 거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편하고 쉬운 길이 분명히 있지만 편법이나 위법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올바르고 편한 쉬운 길을 찾으신다면 윗솔에 전화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솔루션으로 대표님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 경영이 어려울 때 위선과 함께 미래를 밝혀 위선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미래 가치를 올려드리는 위선과 함께라면 고민은 해결 함께 걸으며 꿈을 키워요 윗선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